이 반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게 삼성전자 중에서도 사실은 반도체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네.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팔아가지고 1조 이익이 안 나오는데 이 반도체는 막 뭐 몇십 조씩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삼성의 예를 들어 뭐 이 TV 같은 거, 냉장고 이런 건 적자예요, 사실. 적자. 사실상 적자예요. 맞아요. 근데 그냥 모양 삼아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했으니까. 진짜는 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너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너십에 의해서. 오너십에 의해서 1983년에 이병철 씨가 반도체 투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이전에 1975년에 이건희 씨가 네. 부회장일 때, 아들일 때, 아버지한테 경영 수업을 받을 때 반도체는 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 이게 뭐 돈이 되냐, 이거. 예, 그게 뭐 돈이 되냐. 근데 이건희 씨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그냥 샀대요. 그 한국 반도체 부도나 있는 그 한국 반도체를 처음 시작한 걸 산 거야. 그런데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 없지. 지원도 안 되지. 뭐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쌓여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1982년 그 무렵에 이병철 회장이 아버지가 네. 도대체 뭔데 왜 그러냐 자꾸 그걸 가지고 너 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양반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를. 그래서 일본의 뭐 일본 기술자들, 일본의 그 반도 전자회사 사장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거든. 이거 이게 우리 아들이 괜찮은 똑똑했구나. 이거 해야겠는데? 라고 하다가 이분이 미국의 경영학 박사,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러 네. 미국에 초대가 됐어요. 네. 사실은 저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제대로 학교를 졸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는 대단한 지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지식인이죠. 네. 꼭 학교를 졸업해야 지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젊은 날에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학위를 하나 받게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쫙 여행을 하죠. 그때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휴렛 패커드니 애플이니 이런 애플. 데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될 때입니다. 한참 시작. 그때 이수만이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선 그 동네 가가지고 놀고 이제 있을 때. 예, 그 컴퓨터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을 때, 예, 그때 이병철이 그걸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스티브 잡스를 만나요. 이게 그야말로 애송이지 스티브 잡스는. 애송이죠, 애송. 애송. 스티브 잡스니 무슨 손정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전부 애송이던 시절이야. 네. 그때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만났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IBM 그 메인프레임 같은 거 큰 이 집체 많은 이런 컴퓨터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컴퓨터를 해보니까 책상 위에 조그만 게 하나 달랑 있는 거야. 네. 진짜 충격을 받죠. 이병철 씨가. 이런 기술이구나. 이런 기술이구나. 컴퓨터가 요만해지는구나. 이게 반도체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예. 그래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1983년에 반도체 투자 선언을 하잖아요. 동경선언이라고. 근데 다들 말린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 말리지. 회장님, 그러니까 아주 좀 그냥 막말로 하면 회장님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진짜? 회사 다 말아먹으려고 미쳤습니까? 우리 사탕 팔아도 잘 되는데. 네, 지금. 뭐가 있다고 반도체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일본에서 기술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기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겠다 그랬지. 정부에서도 막았어요. 우리나라 이 산업들을 정부에서 뒷받침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다 막았어, 정부에서. 왜? 망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병철 씨가 거기를 뛰어든 거예요. 다 대단한 선견지명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알잖아요. 16메가디램, 60메가디, 64메가디램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말로는 그렇지만 다 적자야. 다 적자야.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컴퓨터를 좀 공부를 했고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 88년도가 되니까 네.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반도체가 그 당시는 지금 메가가 아니라 네. 킬로바이트. 네.
뭐 되게 작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애플은 완전히 성장을 예.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88년도 지나서 이제 90년도 다가오니까 삼성이 드디어 제대로 된 반도체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메모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네. 인기가 괜찮았어요. 그렇죠. 바로 그 무렵 이 아주 이제 이게 그야말로 변곡점인데 네. 그 계속 해가지고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밑에서는 회장님 제발 좀 그만합시다. 근데 이분이 87년에 돌아가시잖아요. 네. 87년 11월에 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임원들이 이병철 회장을 찾아와가지고 이거 비사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안 나온 네.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그 주변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이병철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제발 유언장에다가 반도체 투자 그만하라고 유언 좀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반도체 그 적자액이 2천억이었는데 네. 삼성의 1년 적자, 1년 그 이윤이 삼성그룹 전체 1년 버는 돈이 1,200억이야. 근데 쌓인 적자가 2천억이에요. 그게 이미 망한 거죠. 망한 거죠. 망했는데 계속 몰고 나간 거예요, 이거를. 왜? 이거는 반드시 된다. 그리고 성공한다. 성공한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양반은. 그걸 또 이게 잘 적자인 이끌어갖고.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 이건희 회장, 원래 반도체는 이건희 회장이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걸 아버지가 넘겨받은 거고. 네. 그래서 계속 해왔는데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비즈니스로는 계속 적자야. 적자예요. 그러다가 이게 반전을 한 게 언제냐? 네.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괜찮은 아까 게 나왔어요. 말씀하셨잖아요. 1988년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해인데. 저도 컴퓨터 하면서 예. 삼성에서 반도체가 나왔는데 괜찮아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스티브 잡스의 그 이 PC 퍼스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또 그거를 IBM이 그 넘겨받아가지고 PC로 IBM이 자체 제작한 IBM PC라고 하는 것을 내놨어. 근데 그것도 잘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더욱더 재미난 것은 IBM PC의 클로운들, 네. IBM PC를 베낀 제품들이 그쵸.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막 거예요. 퍼져나가기. 막 그게 80286, 80386 뭐 이런 386. 거 기억나세요? 예, 그 386 컴퓨터. 그래서 지금 네. 386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네. 배운 그 또라이들이 다 386입니다. 386.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1위는 어디였나? 특히 메모리 반도체 1위는 일본이었어요. NEC니 무슨 뭐 사니온이 이런 데들이었잖아요. 네. 이게 1위야. 근데 이게 비싸거든요. 비싸죠. 삼성은 싸구려야 이게. 싼데 괜찮았어요. 네, 싼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 IBM 클론을 만드는 데들 있잖아요. 그렇죠. IBM 용산. IBM 지금은 짝퉁. 세운상가. 네.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8년 한 해에 그동안 쌓였던 적자를 다 털어버리고도 돈이 엄청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병철 씨는 못 보고 세상을 뜬 거죠. 안타깝네. 그 이후로도 이 삼성의 이 반도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 경영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투자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된 거지, 그게. 오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한 거예요. 감동적인데요.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던 것이고. 예. 그 이건희 씨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건희 씨가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새로운 차원의 반도체를 만들 때 이거를 그 웨이퍼라고 하는 게 이제 웨하스죠. 그죠. 웨하스. 이렇게 이제 반도체를 예, 만들기 반도체 전. 얇은 예. 웨하스 있잖아요. 우리 예. 웨하스 그 웨하스예요. 아. 그걸 영어로 하면 웨이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그 회로를 이렇게 그쵸. 깎아 넣는 건데 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넣는 건데 그 셀을 밑으로 파 들어가는 방식을 할 거냐 쌓는 방식을 할 거냐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다 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그걸 할 거냐 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꼭 쌓아야 되냐 위로 올리자. 파 들어가야 되냐 우리는 위로 올리자라고 하는 결정을 했고 그게 아주 결정적인 또 우리의 승부수가 됐던 겁니다. 기술적인 혁신을 기술적인 혁신이 됐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건희 회장한테 그걸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오너십. 오너십이죠.
이죠. 근데 지금 삼성의 오너십 정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큰일 났네요.